이번 시간에는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꿈이 열리는 글쓰기 이론 먼저 살펴보고 교과서 46쪽부터 49쪽까지 이번 시간에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글을 잘 써야 한다고 닐 스트라우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학습한 것을 자기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글을 썼을 때 학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 수 있고 체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는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봅니다. 통일성이란 여러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성을 갖춘 글이란 문단과 문장 등 글의 모든 내용이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글을 통일성을 갖춘 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통일성 있는 글이란 주제와 밀접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글을 통일성을 갖춘 글이라고 합니다.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일반적으로 5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글을 쓰는 목적과 주제와 예상 독자, 글의 종류를 정하는 단계인데요. 달리 주제 정하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글을 쓰는 목적은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목적인지, 독자를 설득할 목적인지, 아니면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글을 쓸 것인지 목적에 따라 글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또한 주제를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것인지, 예상 독자는 누구인지 독자에 따라서 어휘 수준, 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정하기 단계, 뭐에 대해서 글을 쓸 것인지,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지 준비하는 단계가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단계인데요. 주제를 정했다면, 글의 목적을 정했다면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내용을 마련하는데요. 주제에 맞는 내용만 그 중에서 선정합니다. 다양한 자료는 사전을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책을 찾을 수도 있고, 논문을 찾을 수도 있고, 신문 자료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글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고, 그 다양하게 찾은 자료 중에서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선정합니다. 이 단계를 달리 글감 찾기 또는 소재 정하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인데요. 처음, 중간, 끝에 들어갈 내용을 배열하는 단계입니다. 달리 구성하기, 개요 작성하기 단계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도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도 주제에 맞는 내용만 정했지만, 혹시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빼버리고,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역시 점검해서 빼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표현하기 단계, 글쓰기 단계인데요. 통일성을 고려해서 글로 표현하는 단계로 표현하기, 글쓰기, 초고쓰기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통일성을 갖추었는지 점검하고 고치게 되는데요. 퇴고하기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과정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때 고려할 점을 살펴봅니다. 먼저 글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두 번째, 각 문단의 내용이 글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는지, 또 세 번째, 하나의 문단 안에서 각 문장이 중심 내용과 연결될 것, 그래서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와 연결되지 않고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고쳤을 때 고려할 점 살펴봅니다. 글 수준에서 본다면 글의 목적이나 주제나 독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서 이에서 벗어난 내용들 삭제하거나 고쳐야 하고요. 문단 수준에서 본다면 문단의 중심 내용이 있는지 뒷받침 문장이 중심 문장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관련이 없다면 관련 있는 문장으로 적어야 하고 불필요한 문단이 들어가 있다면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장 수준에서 어법에 어긋난 표현은 없는지,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지는 않은지,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어 수준에서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고쳐 쓰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중복된 표현 같은 경우도 삭제해야 하고, 독자 수준보다 너무 어려운 어휘가 쓰였거나 또 너무 쉬운 어휘가 쓰였다면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한 단어로 고쳐야 하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글을 쓸 때 문장은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간결체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 맞춤법에 맞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띄어쓰기는 적절한지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직접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자주 글을 읽으면서 글쓰기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과서 46쪽입니다.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학습 목표부터 확인합니다.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소단원 열기 확인합니다. 다음은 윤주가 가희에게 보낸 편지와 그 편지를 읽은 가희의 반응입니다. 가희가 아래와 같이 반응한 까닭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가희에게 가희야 안녕 나 윤주야 어제 일 사과하려고 편지를 써. 내가 어제 말도 없이 국어책 가져가서 많이 당황했지. 근데 우리 동네에 도서관 생겼다? 매점도 좋더라. 이제 도서관에 자주 가 보려고 해. 아무튼 앞으로는 어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할게. 정말로 미안해.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너의 친구 윤주가. 새로 생긴 도서관 이야기는 왜 하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는 가희에게 라고 윤주가 편지를 쓰면서 어제 사과하려고 썼어. 말도 안 하고 국어책 가져간 것 당황했지? 편지 쓴 목적이 사과인데 난데없이 도서관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는 말도 없이 국어책을 가져가서 미안하다는 편지의 내용을 썼는데 주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도서관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당황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글을 쓸 때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글의 여러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한 학생이 통일성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과정과 실제로 쓴 글입니다. 이 학생이 기획하기부터 고쳐쓰기까지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통일성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기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3가지를 말한다면 글의 목적과 그리고 글의 주제 또 독자입니다. 목적과 주제, 독자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주제는 이 글의 중심 내용을 무엇으로 쓸까? 목적은 왜 써야 하는지 독자는 누가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면 목적은 나는 로봇에 관심이 많아서 로봇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었어. 진로도 로봇과 관련된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소개하는 글을 써봐야지 자신의 흥미가 먼저 드러나 있고
글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글 쓰는 목적은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소개하는 글을 써야겠다라는 거 드러나고 있고요. 주제를 보면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이야. 이것을 주제로 해야겠다. 주제도 드러나고 있고요. 독자.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예상 독자가 친구라는 거 드러나고 있고, 친구들이 읽을 글이니까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지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한다는 것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하기 단계가 지나면 내용 생성하기, 글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내가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로봇이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의 종류 등을 다루면 좋겠다. 이제 관련 자료를 찾아볼까라고 하였는데요. 어떤 자료를 찾았는지 살펴보면 신문이나 책이나 인터넷 신문, 텔레비전, 백과사전 등에서 자료를 찾았는데요. 과연 이 다양한 자료들이 모두 주제와 관련이 되어서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독자의 수준과 흥미에서 벗어나 있거나 출처가 정확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은 빼버려야 하는데 어떤 자료들을 넣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노인 간호보조 로봇에 대해서 나왔는데 병원용품 운반, 실내 공기 살균과 탈취, 환자 기저귀 교환 시점, 통보.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의 한 종류로 선정 가능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목적에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니은 한번 보면 로봇 공학자의 말, 인류를 위해 따뜻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내 꿈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주제와 관련해서 선정 가능한 자료라는 것, 주제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문에 미래의 어린이, 로봇, 사람, 구별 못할 것, 세계적인 학자가 로봇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해서 통일성에 어긋나는 자료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낭비, 소방 로봇, 그래서 1cm 높이의 장애물도 넘지 못할 정도로 성능이 형편없어서 충격에도 약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의 한 종류로 그 소방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소구령 사회 해결책은 로봇, 그래서 외로운 노년층의 친구가 되어주는 로봇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물개처럼 생긴 로봇, 파로라고 해서 지금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의 종류로 주제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인공지능의 역사,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관심사는 퍼즐과 게임, 탐색과 문제 해결, 정리증명과 계획,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디귿과 비읍 같은 경우는 주제와 어울리지 않아서 삭제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글의 주제에 나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을 선정해야지라는 것, 그에 따라서 지금 기억과 니은, 리을과 미음 정도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조직하기 살펴봅니다. 글을 짜임새 있게 쓰려면 내용을 잘 조직해야 해. 개요를 짜면서 자료를 어느 부분에서 활용할지도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찾은 자료 중에서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자료인
디귿과 지금 비읍은 빼고 나머지 자료들을 활용할 텐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도 개요를 짜면서 한번 살펴봅니다. 개요 작성하기 그러면 글의 처음, 중간, 끝 어떤 내용들을 넣을지 배열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뼈대를 구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주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중간 부분에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의 종류로 소방 로봇. 그래서 자료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소방 로봇보다 더 나은 소방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을 쓸 때 자료 리을에 1cm 높이의 장애물도 넘지 못할 정도로 성능이 없었고 충격에도 약했습니다. 기존의 소방 로봇 이야기를 활용하면 좋겠어. 가능하고요. 반려동물 로봇 같은 경우는 자료 미음을 보여주면서 노년층의 친구가 되어주는 로봇. 기존의 반려동물 로봇보다 실제 동물에 더 가까운 반려동물 로봇을 만들고 싶다고 써야지. 가능하죠. 그리고 노인 도우미 로봇 그러면 기억에 병원용품 운반이라거나 실내 공기 살균과 탈취, 환자 기저귀 교환 시점 통보 등 기억의 자료를 활용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노인 도우미 로봇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적절합니다. 그런데 로봇의 위험성에 관해 자료 니은을 로봇이 얼마나 위험한지 디귿에서 지금 세계적인 학자가 로봇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로봇의 이 위험성은 사실은 주제하고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의 위험성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끝부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내 다짐을 쓸 때 자료 니은 인류를 위해 따뜻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내 꿈이라는 것을 제시하면 좋겠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개요에서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그랬는데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네, 있었어요. 로봇의 위험성은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하고 비읍 같은 경우는 주제하고 상관도 없고 너무 또 독자들에게 어려운 내용의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아예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았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다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빼야 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하기에서 내용 조직하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2단계 확인하는데 확인 문제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과정 5단계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번째 기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말한다면 또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내용을 짜임새 있게 배열하기 위해서 무엇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2글자로 말한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1번 기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단계. 2번은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고려해야 하고요. 짜임새 있게 배열하는 것, 개요 작성이란 말 쓰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차시 예고를 한다면 표현하기, 고쳐쓰기 내용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